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부 노윤혜 과장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부가 함께하는 겨울철 안전수칙에 대해서 짤막하게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겨울철 기상특보, 두 번째 동절기 안전관리, 세 번째 동절기 건강장애, 네 번째 한랭질환 가이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겨울철 기상특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의 기상특보는 크게 세 가지로 대설, 한파, 강풍으로 나누었고요. 각각의 기상특보에서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설주의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이 될 때, 이때 신적설이란 특정 기간 동안에 새롭게 내려쌓인 눈의 깊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단 산지의 경우에서는 30cm 이상일 경우에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두 번째, 한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파주의보의 경우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씨 이상 하강하여 3도씨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씨가 낮을 경우, 그리고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이 될 때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이에 반해 경보의 경우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이 될 때, 그리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하여 3도씨 이하이고 평균값보다 3도씨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마지막으로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이 될 때 한파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풍주의보의 경우에서는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이 20m/s 이상일 경우, 다만 이 또한 산지에서는 풍속 17m/s 이상, 순간풍속이 25m/s 이상일 경우에 강풍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이에 반해 경보의 경우에서는 육상에서는 풍속 21m/s 이상, 순간풍속은 26m/s 이상이고 산지의 경우에서는 이 부분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절기 안전관리 보도록 할 텐데요. 동절기의 경우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폭설로 인한 변형된 작업 발판, 통로로 통행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비 또는 눈이 온 뒤에 바닥에 결빙이 되어서 그에 미끄러지는 현상이 많다는 거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폭설에 의한 가시설물 무너짐과 결빙에 대한 미끄러짐을 주의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철골공사의 경우는 강설량이 1cm, 시간당 1cm 이상의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을 해주시고요. 눈이 쌓인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 선반 하부에서는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해 주시는 게 좋고, 폭설 등 대비 긴급 동원 장비 및 비상용 자재는 항상 비치를 해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손쉬운 곳에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장비, 차량 등에 스노우 체인을 설치를 하고 부동행은 항상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래암 또는 염화 칼슘함을 설치를 하고 항시 누구라도 사용을 해서 결빙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좋고요. 하중에 취약한 가시설 및 가설 구조물 위에 눈은 쌓이는 즉시 즉각 치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동절기의 주요 산업 재해 사례로 보면 아시다시피 거의 미끄러짐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다가 미끄러지는 현상도 많고요. 지금 차량에 오르거나 또는 내리거나 하다가 이 발판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또한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폭설 같은 경우에선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할 때는 고소 작업 같은 경우는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서 차량 운행의 경우에서는 기상, 도로 빙판길 등의 현장 안전 여건을 고려하면서 꼭 현장 출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강설 및 결빙 구간에서는 미끄러짐이나 지반 붕괴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 전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강풍, 폭우, 폭설 등 작업 환경 악조건에서는 즉각 작업을 중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리 작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작업을 시행해 주셔야 되고 무단으로 작업을 하거나 변형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꼭 작업할 경우에는 2인 1조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동절기에는 어떠한 건강장애가 발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게 동상이나 동창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너무 장시간 머물 경우에는 저체온증이나 또는 이 추운 환경에서 장비를 사용하다가 수지백지 증후군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어떠한 장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상 같은 경우는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등 피부 조직이 심부의 온도가 10도, 마이너스 10도씨에 달하게 되면 조직의 표면이 동결되어서 피부, 근육, 혈관, 신경 등의 손상을 받는 증상을 얘기를 하고요. 어떠한 증상이 있냐면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서도 가렵고요. 피부 감각이 소실이 되고 검붉어지면서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창 같은 경우는 보온이 불충분하거나 심한 저온은 아닌데 추위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게 되면 피부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간지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손끝, 발가락, 코끝 자결감을 동반한 종창이나 통증을 동반한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동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저체온증 같은 경우에서는 장시간 저온에 노출되게 되면은 어떠한 게 있느냐? 정신 기능이 둔화되고 심해지면 의식 소실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지금 외부에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꼭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몸을 좀 녹이는 것을 반복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수지백지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추운 곳에서 장시간 전기톱 등이나 이렇게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 혈관에 신경이 작용이 되어서 저리고 아픈 증상이에요. 얘도 이 추운 날씨에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발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의를 해줘야 되느냐? 사실 굉장히 심플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추위 노출 발생하는 동상 저체온증에 주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뜻한 옷을 입는다. 저희 발열조끼라든지 아니면 핫팩 등을 꼭 소지를 해서 몸의 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따뜻한 물을 작업장 근처에 항상 비치를 해서 수시로 섭취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따뜻한 장소를 제공해서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지 않게끔 중간중간에 몸을 녹일 수 있는 장소를 꼭 구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안전보건부 노윤혜 과장이었고요. 추운 날씨에 항상 작업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